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함께해 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의미 있는 자리 서해를 맡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헬스케어의 새로운 물결, 이 스파에서 찾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본 박람회의 첫날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스마트 헬스케어에 관련된 보다 전문적인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겠는데요. 스마트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총 5분의 연사분들을 모시고 차례대로 이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된 발표들을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발표는요 로안의 한승현 대표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대표님께서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대상 의료 부분을 수상하셨고요. IoT 월드 콩그레스 헬스케어 분야 멤버이시자 위드마인드 자문위원, 또 조선비즈 리더스 포럼의 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니어 헬스케어 치매 예방 디지털 치료제 슈퍼 브레인 임상 성공과 상용화 사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로안의 한승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헬스케어 스파 산업박람회 디지털 헬스케어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헬스케어 단어 앞에 디지털이 붙지 않은 시대에 살다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스파의 범위가 확장되는 이 시국에서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디지털 치매 예방 프로그램 어떻게 상용화되었고 지금 세상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에 대한 소개부터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주목했던 시장은 치매를 걸리기에 앞서서 경도인지 장애 환자, 즉 치매 전 단계 치매를 가장 걱정하는 노인분들에게 줄 수 있는 툴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기업이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가 말해주듯이 지금 고령인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숫자만큼이나 이제 치매 환자분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프처럼 7선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치매 환자 못지않게 늘어나고 있는 숫자가 바로 앞서 설명드렸던 경도인지 치매 전 단계 환자분들입니다. 지금 230만 명에 육박하는 환자분들이 추산되고 있고요.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이분들이 이제 겪게 되실 금전적인 경제적 손실이 경증 치매였을 때, 그리고 중증으로 넘어가면서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현실을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류는 치매를 극복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영문으로 써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 이 순간에도 3초에 1명꼴로 치매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이미 선진국들 안에서도 많이 보여지고 있지만 지금 디벨로핑 컨트리, 이제 후진국들에서도 지금 이제 고령인들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면서 치매에 대한 고민은 인류의 숙제가 되었습니다. 늘어나는 이 숙제만큼이나 두려움도 같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장표에 써 있는 것처럼 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치매에 걸리게 되면 약이 부재한 상황에서 치매를 겪고 있는 환자 당신이나 아니면 주변의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과 고통 속에 지낼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치매를 예방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제 치매 약을 모두 개발에 실패하면서 그럼 어떤 부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냐 했을 때 그래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가운데 보이시는 영역, 알츠하이머병으로 이제 드라마틱하게 이제 수치가 내려가는데 그 미끄러지지 않고 그 전에 미리 발견을 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환경을 조성했을 때는 치매로 넘어가는 숫자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임상의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목했던 것은 그럼 기존에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걸 노력했느냐, 병원을 가보니 인지중재 치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화면은 이제 약물 치료제와 이제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설명인데요. 약물이란 것은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의사의 처방하에 받게 돼 복용되는 약물을 의미합니다.
근데 다른 질환이랑은 다르게 치매는 기억력이 깜빡깜빡하는 분들이 일 텐데 약을 기억해서 그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시라는 것 자체가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면에 디지털 프로그램은 IT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환자가 의사의 권유에 따라서 받은 그 디지털 프로그램을 잘 이행하거나 수행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 그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의사에게 전송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그래서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비약물 영역에서 기존에 활용됐던 치료라고 하면 인지훈련이라는 치료가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흑백으로 처리되어 있는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은데요. 기존의 영양치료사라든지 인지훈련치료사라든지 운동치료사들이 이제 공간에서 환자분들을 모아놓고 실제로 치매 예방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지만 현장에서 많이 활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아마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런 학습지 형태 또는 사람에 의존한 그런 치료나 학습은 나한테 맞춤형 학습을 계속 이어가기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기억력, 주의 집중력, 언어 계산력, 시공간 능력, 집행 기능 등이 실제로 꾸준하게 학습되고 모니터링되고 재처방돼야 되는 그런 치료인데 그런 것들 IT로 만들어 보자 해서 나온 것들이 이제 디지털 치료제라는 이제 개념이고요. 치매 영역에서요. 해외 사례를 보시면 작은 글씨로 써 있습니다만 치매 말고 ADHD라든지 약물 중독의 디지털 치료대는 이미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FDA 승인을 받고 병원에서 이제 처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치매는 아직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처음 복지부의 임상을 통해서 만든 저희 이제 슈퍼브레인 같은 것들이 새롭게 이제 시장을 열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이미지를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면 좀 알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게임을 통해서 실제로 치매 예방이라든지 약물 중독이라든지 아니 ADHD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임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클리니컬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복지부의 후원을 받아서 3년 동안 임상을 진행했고요. 150명의 치매를 걱정하는 어르신들을 이제 모아서 앱을 통해서 탭을 드리고 그 안에 앱을 실행하고 게임처럼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로 예방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본 연구였습니다. 그 기전은 월드와이드 핑거스라고 하는 유럽의 석학들의 모임에서 저희가 출발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교재, 구몬학습지처럼 교재를 통해서 누군가가 어르신들에게 교재를 드리고 학습지 평가를 하는 모델로만 임상을 했었는데 보건복지부 후원을 통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슈퍼브레인은 저희가 디지털로 했던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 임상 결과를 보시겠는데요. 실제로 탭을 어르신들에게 드리고 6개월 동안 인지가 개선됐는지를 전후를 파악해 보니까 실제로 인지가 좋아지다라는 것을 증명한 그런 임상이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이제 임상 결과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6개월 단위로 비포 애프터를 체크했던 결과고요. 오른쪽 보시는 기관형과 재가형에 대한 내용은 기관형은 집에서 계시는 어르신을 이제 병원에 불러서 이제 치료를 했던 케이스. 그 재가형은 집에서 환자분이 태블릿만 가지고 열심히 스스로 참여했던 경우에 모두 이탈하지 않고 96.1%에 달하는 참여자들이 끝까지 6개월 동안 수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인지가 실제로 좋아졌다는 걸 밝혀낼 수 있었는데요. 가운데 보시는 그 오렌지 대조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안에 흔히 만날 수 있는 어르신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6개월 뒤에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 검사를 해봐서 저희가 바이오 마커라고도 이제 부르는데요. 영상을 찍어봤을 때도 6개월 단위로 체크해 보니까 실제로 개선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고 이런 결과들을 해외의 유수의 논문에 이제 실릴 수 있었던 것이 불과 작년부터의 일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의 후원으로 일어난 이 사업을 통해서 디지털이 실제로 의료 현장 그리고 집안에서 어르신들에게 제공되었을 때 치매를 실제로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한 그런 논문이었고요. 핑거스 네트워크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치매라는 질환의 특성은 대부분 이제 선진국에서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과거에는 왜냐하면 후진국의 경우에는 그만큼 오래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인성 질환인 이제 치매가 후진국에서 많이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컬러로 지금 색칠되어 있는 국가들 위주에서
지금 임상들이 주로 이어났었는데 실제 이 디지털이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같이 공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슈퍼브레인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태블릿을 드리고 그 안에는 인지훈련, 혈관, 운동, 영양, 동기 컨텐츠들이 실제로 적용이 돼서 병원 또는 집에서 그리고 치매센터 또는 복지관 등에서 사용될 수 있는 모델로 만들어졌고요. 그에 대한 신용은 앞서 설명드렸던 임상을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태블릿 안에는 보시는 것 같은 치료제들이 디지털 치료제가 어르신들에게 제공되고 맞춤형으로 제공이 되는 가운데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복용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의료진이 판단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 안에는 운동 치료 컨텐츠라든지 혈관 관리 교육이라든지 영양 교육 컨텐츠들이 같이 있음으로써 기존에 저런 것들을 다 시행하려면 사람이 필요했었습니다. 그 좁은 현장에서 치료사들이 다 포진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치료였다면 디지털이 그런 물리적인 한계들을 극복해 왔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헬스케어 스파 산업 박람회를 오면서 과연 어떤 것들이 공통분모가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또 오기도 했는데요. 해외 사례를 보면 이게 스파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목욕과 또는 물리적인 치료의 개념을 넘어서서 다양한 범위로 이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장 자체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그만큼 디지털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 보고 있던 것들이 아쉬웠던 부분들을 실제로 디지털로 새롭게 구현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왔다라는 점에서 오늘째 보시는 것처럼 인지중재 치료, 치매를 예방하는데 저희가 디지털로 임상을 했던 이런 케이스들도 향후 스파의 확장과 더불어서 저희가 함께 연계할 수 있는 사업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끝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 치매라는 게 한번 발병이 하면 완치는 다소 어렵고 이제 진행을 늦추는 정도의 치료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만큼 이 치매는 예방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슈퍼브레인은 임상을 통해서 인지 능력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하는데요. 시니어 헬스케어 부분에서 아마 치매에 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 치료제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치매 예방 디지털 치료제 슈퍼브레인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로안의 한승현 대표님의 발표 함께 청해 들어보셨습니다. 자, 다음은요 58세대가 만나는 스파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주제로 김준현 부사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이 부사장님은 2022년 제15회 의료기기의 날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셨습니다. 자, 그럼 김준현 부사장님을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메모리스케어 김준현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요 58세대가 만나는 스파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주제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서비스라든지 솔루션 소개가 아닌 현재 트렌드에서 우리 58세대가 어떻게 건강을 스파나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해서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일단 58세대의 정의부터 저희 나름대로 좀 해드릴 거고, 이 58세대가 그럼 어떻게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또 스파와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어떻게 접목하면 될 건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즐겁게 우리가 보통 65세 58년생 분들이 남은 여생을 즐겁고 액티브하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58이라는 부분은요 보통 이제 old people with active life에서 아주 액티브한 노인이라는 정의가 좀 되어 있는 2020년 트렌드 코리아에서 처음 나온 단어입니다. 근데 58이라는 게 의미가 다양한 게 58이라는 보석도 있고 58년생의 58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58이 65세를 말하는 건데요. 유엔에서 정한 이제 청년까지의 나이가 이제 65세가 될 거고요. 66세부터 이제 중년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65세는 실제 청년과 중년을 넘어가는 기로에서는 아주 액티브한 그런 나이에 계신 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버 산업도 국내 실버 산업도 점점 많이 산업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규모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건강과 관련된 의료와 의약품, 건기식 관련된 부분은 그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게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대해서 이 산업이 커진 이유는 결국 이 58년생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그에 대한 구매력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영향력은 커지고 있다. 우리 58년생이 제1세대 베이비 부모 세대인데 국내에서 가장 아직 자산이 높고 경제력이 높은 시대라고 합니다. 그 세대분들이 많은 구매력을 가지고 산업을 키우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요즘 멜론의 차트 보시더라도 임영웅 씨가 어떨 때는 탑 10에서 한 7개, 8개 정도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특히 중년에 계신 분들이 이쪽 디지털 쪽에 또 많이 활동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되겠죠. 이 앞에 보시는 거는요, 요즘 유튜브에서 굉장히 잘 나가시는 열두족의 한 할머니인데요. 한 94만 명의 팔로를 가지고 계신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분들의 이미 65세가 넘으신 할머니 분들도 이미 이런 유튜브에서 많은 활동, 액티브한 활동을 통해서 이미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고 있다는 것은 현 시대의 트렌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58세대 분들이 건강이 최고의 어떤 목표고 목적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건강은 의사분들을 위해서 의사를 통한 어떤 의지한 건강보다는 셀프 메디케이션을 스스로가 건강을 관리하는 웰리스 기반으로 점점 시대가 변화가 있고 산업도 발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에 보시면 셀프 메디케이션 관련된 다양한 책, 글로벌적으로도 많은 권장, 많은 산업이 육성되고 있는 형태고요. 그러면 또 58세대 분들도 이런 셀프 메디케이션에 집중적으로 자신의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 10대 트렌드 중에 하나가 보시면 헬스 프레저에서 건강과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건강을 지키자는 쪽이 점점 트렌드화 되고 있는 게 현 시대의 하나의 좋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58세대에서 헬스 프레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제가 봤을 때 일단 잘 먹고 잘 즐기고 스파를 하자. 스파를 통해서 건강을 잘 지키자. 우리 65세 넘으신 분들이 굉장한 운동보다는 스파를 통해서 자신의 몸을 즐겁게 잘 관리하는 게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관리를 위한 스파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앞에 계시는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리 힐링 스파 같은 경우 온천 수치로는 이미 다양한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온천 수치로에서 뇌졸중, 근골격계 관련된 환자들이 수치를 제하를 했을 때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임상 결과가 나와 있고, 또 수중 치료가 지상 치료보다 훨씬 더 많은 재활의 효과가 있다는 것은 다양한 운동 선수들의 향후 운동 선수들의 반응을 통해서 나와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힐링 스파 테라피 같은 경우도 테라피는 정신건강 쪽에서는 테라피만한 것이 없다는 것은 이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경험하고 계시고 그 효과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트니스 같은 경우도 실제 격렬한 운동 이후에 스파가 얼마나 사람의 피로를 회복하고 재활에 도움이 되는지는 잘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스파와 관련된 전통적인 효과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스파적인 효과를 어떻게 디지털 헬스케어와 접목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면 일반적으로 58세대를 위한 요즘의 디지털 헬스케어는 시장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디지털 헬스케어는 요즘 국가에서 스마트 경로당이라는 그런 서비스를 해서 지자체적으로 많이 서비스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디지털 헬스케어 개념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점점점 그 시장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단순 건강과 경로당에서 또한 여가, 펀, 재미, 그다음에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라든지 디지털 장비들에 대해서 쉽게 접근하고 있는 접근성,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지속적인 통합 운영 관리, 이 네 가지 측면에서 현재 서비스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처음에 헬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S 실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S는 스마트 실버, 어떤 빛나는 은과 같이 빛나는 스마트한 어떤 어르신들의 헬스케어를 어떻게 즐길 것인가 보시면, 옆에 왼쪽 보시면 다양한 헬스 기기 디바이스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pHR을 측정을 하고 그 측정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개인 맞춤형으로 다양한 디지털 카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 해서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자기의 생활 습관이라든지 건강 관리를 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을 어르신 위에 보호자들한테 제공해 통해서 보호자들한테 어떻게 어르신에 대한 건강 관리를 가이드해 줄 것인지, 이 서비스는 이미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여가 같은 경우는요, 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면에서 뭔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복지센터에서 경로당을 대상으로 원격 화상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이라든지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로당과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과 복지센터 간에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에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아주 복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쉽고 편리하게 하는 이지 UI, 이지 UX를 통해서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형태고, 마지막으로 또한 이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게 실제 저희 플랫폼 서비스 기본적인 구성인데요. 이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왼쪽에 지역 어르신, 경로당이 될 것이고, 경로당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실제 건강 코디네이터라든지 스마트 관리 센터, 그다음에 그 외에 지역의 의료기관, 복지관을 인터페이스 통해서 다양한 어르신한테 맞춤형 여가라든지 건강관리 서비스를 해주는 게 보편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실제 경로당에서 이런 형태의 키오스크를 통해서 아주 큼직큼직한 글씨로 쉽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가 현재 제공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일반적인 pHR 관련된 측정 기기들도 이 키오스크와 연동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게 현재 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스파와 디지털 헬스케어를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를 말씀드리면 심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경로당에 있는 다양한 그 디지털 디바이스를 스파 센터에 스파 시설에 두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스파 가기 전에 데이터를 측정해서 그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스파를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한 다음에 이후에 데이터 값을 측정해서 실제 이게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스파가 어르신들한테 건강적으로 유의미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비스 모델이 나올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실제 이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좀 더 스파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위에 그림 보시면 어르신들이 점점 형태로 뭐 아플 때 병원, 아플 때 병원, 아플 때 병원, 아플 때 병원 가는 형태를 통한 건강 관리가 아니라 리니어하게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가 이 스파와 디지털 헬스케어 접목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58 세대의 실버 트렌드가 총 5개로 볼 수 있는데요. 이 건강과 가족, 여가, 사회적 참여, 그다음에 디지털 라이프, 이 5가지의 기본적인 58 세대의 트렌드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Eat, Pray, Love,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저는 이걸 좀 더 바꿔서 어르신들은 먹고 즐기고 롱, 장수하라, 장수는 스파로부터 시작하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실버 세대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또 인구 구조 고령화로 인해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 같습니다. 특히 스파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김준현 부사장님의 발표 잘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은요, 주식회사 아크릴의 박외진 대표님께서 발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대표님께서는 한국지능웰케어 산업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계시고요, 지능정보산업협회 부회장이시자 카이스트 AI대학원 겸임교수, 또 성균관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겸임교수를 맡고 계십니다. 스파 산업과 웰케어, 너무 닮은 우리 웰케어, 그리고 웰케어 협회 소개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주식회사 아크릴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외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그 스파 그 산업 박람회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무척 기쁘고 영광입니다. 저는 인공지능 기업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이제 헬스케어 영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한 2년 정도 됐는데 이제 웰케어라는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그 웰케어와 관련된 관심을 갖고 있는 그 기업 기관들이 모여서 설립한 웰케어 협회의 회장으로서 초청을 받아서 왔고요. 웰케어와 스파는 매우 닮아 있다라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웰케어와 관련된 또는 헬스케어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전반적인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그 건강관리 또 헬스케어라는 개념은 지금 상당히 많이 이제 변해가고 있죠.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용하고 있는 인프라에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데이터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핵심 기술로서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그리고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그 기술을 이용하고 습득하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장벽들이 지금 사라져 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국가적으로 미국, 중국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이미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 패권, 기술 리더십을 잡기 위한 인력 양성이나 또는 국가적인 어떤 그 산업 부양 정책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이미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인프라나 기술, 데이터와의 거대한 변화와 더불어서 의료 환경도 크게 많이 변해가고 있죠. 일단 첫 번째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오늘 발표 내용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된 것 같긴 한데, 이제 고령화 사회가 이제 전 지구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굉장히 젊은 국가들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 정의를 보면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7%에 도달하면 이제 고령화 사회라고 말하고 14%에 도달하면 고령 사회, 그리고 그 이제 3배가 되는 20%, 21%에 도달하면은 초고령화 사회 이렇게 말한다고 하고 있죠. 이미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 사회에 도달해 있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아직까지는 의료와 헬스케어 서비스, 특히 이제 의료죠. 전문 의료는 국가의 복지죠. 그러니까 이제 공공재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공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력이 부족해지는 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아울러서 그 인력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 부담 같은 것들도 이제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삶의 질이 향상되다 보니 이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헬스케어라는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어떤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건 굉장히 뭐 많이 인용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뭐 5개의 P, 6개의 P로 이제 우리가 마주할 의료를 설명하는 뭐 그런 장표인데, 기존에는 처방 중심이었다면은 이제는 예방 중심으로 변화하고, 대응이 아니라 이제 예측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의 약, 하나의 처방으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개인 맞춤형으로 변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개인 건강에 대한 주권이라는 개념들이 활발해지면서 참여적인 의료가 많이 생기고 있죠. 그러니까 아프지 않아도 병원을 가서 자기 건강 관리를 하는 이런 인식들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상이 아니라 이제 정밀, 이런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아플 때 찾는 시대가 아니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우리가 헬스케어 서비스 또 메디컬 서비스를 찾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인프라 또는 기술 같은 이네이블러와 고령화 사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인식의 변화 같은 것들이 맞물려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5P로 대변되는 미래 헬스케어 서비스가 궁극적으로 나타내는 양상은 인공지능과 결합됐을 때 굉장히 선명해지는데, 저는 그래서 인공지능이 헬스케어에 미치는 영향을 5개의 C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에이전트가 서비스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24시간 끊임없는 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죠. 이거를 끊임없는 관심이라고 이제 저는 표현했습니다. Constant Effectiveness. 저거는 이제 바이오 헬스 쪽에서 이제 Constant Effectiveness라는 단어는 옛날부터 많이 사용하던 말이긴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이제 개인을 따라서 이동을 하기 시작하면, 의료 분야에서도 이제 마이 헬스웨이라는 금융에서 시작한 마이 데이터 같은 사업들이 이제 지금 기획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면은 데이터가 개인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제 연속적인 어떤 헬스케어의 서비스가 이제 가능해질 것이고요. 그리고 일관된 그런 데이터가 이제 생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데이터의 분절이라는 것이 점점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태어나서 그 성장을 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연속적인 어떤 경험을 갖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데이터 보안을 포함한 어떤 신뢰하에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저는 이거를 5가지 C라고 보고 있고, 이런 5가지 C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시대가 이제 우리가 곧 맞이하게 될 어떤 진정한 디지털 헬스케어의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C의 핵심 키워드를 저는 3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어, 아플 때 찾는 서비스가 아니라 이제 스스로 관리하는 케어라는 것이죠. 저게 지금 오타입니다. 큐어 투 케어의 이제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데이터를 통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고, 우리의 건강 관리라는 것은 별도로 시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점점 생활화가 돼갈 것이다. 이 3가지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3가지의 관점에서 보면은 스파 산업과,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웰케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 스파와 관련된 뭐 각 관련된 지자체들의 뭐 언론 발표라든지 각종 행사들이 심심치 않게 저희들이 이제 미디어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 저건 지금 보시는 것도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스파 협회 회장님의 인터뷰십니다. 그래서
저거를 쭉 보다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측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도 치료 중심에서 예방되고 예방 관리로 전환되고 있는 이 시대상이 이제 스파 산업을 굉장히 밝혀주고 있다라는 어떤 그 큐어 투 케어라는 컨셉, 그리고 온천의 과학과 표준화, 산업화를 위하여 이제 융복합 허브를 이제 만들고 있다. 즉 관련된 산업들을 융합시켜서 더 큰 가치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이미 스파 산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이제 데이터 융합 또는 이제 사용자 경험 융합이라는 것은 인공지능 기술이 보통 필수적으로 같이 붙어 있을 때 그 폭발력을 갖게 된 그런 거는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천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저희들이 그 생활 속에서 건강 관리를 찾기 위하여 방문하고 애용했던 곳이죠.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의 건강 관리,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 미래 헬스케어의 모습과, 저는 미래 헬스케어의 모습은 상당히 많이 이제 웰케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스파라는 것도 미래 헬스케어 산업의 어떤 그 천연적인 아이덴티티를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팬데믹을 저희들이 거치면서 스스로의 건강 관리라는 것에 대한 많은 마인드셋이 저희들이 전부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건강에 대한 본원적 가치를 이제 추구하게 되는 저희 시대에서는 아프기 전에 건강을 계속적으로 이제 유지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가치가 극대화된 시대 속에 저희들은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보면은 이제 스파 산업이라는 것이 갖는 가치라는 것은 더욱 더 커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웰케어는 2017년도에 프라이스 워터 쿠퍼스라는 그 컨설팅 회사에서 리포트를 내면서 처음 네이밍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헬스케어와 관련된 산업들을 관찰해 보니 일반적인 헬스케어, 피트니스도 포함하는, 그리고 뷰티,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을 위시로 한 식품이라는 산업들은 융합되어서 성장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 산업이 융합된 형태, 이걸 이제 웰케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웰케어는 산업 규모가 어마어마하지요. 웬만한 보건의료 시장과 거의 동일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엔데믹 시대에서는 이제 건강이라는 개념은 삶 전체로 이제 팽창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기 전시회장 들어오시면서 다들 보셨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에서 부스를 만들어 놓은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운동 역량을 측정하는 곳도 있었고, 뭐 스킨과 관련된 곳도 있었고요, 그죠? 영양제도 있었던 것 같고, 뭐 굉장히 뭐 입욕제라든지, 그러니까 뷰티와 관련된 것,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그 뉴트리션과 관련된 것, 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융합돼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고, 스파 산업 역시 굉장히 웰케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 핵심 속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오늘 말씀드린 그 세 가지 큐어 투 케어, 그리고 데이터 인공지능, 그 융합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생활 속에서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은 인공지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는 관심을 표출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뭐 지금도 이미 많이 활용하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뭔가를 예측을 하고 개인화를 시켜주는 데 있어서 굉장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케어를 지치지 않고 계속 해줄 수 있는 뭐 이런 기술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그 원점에서부터 좀 멀어져 있는 그런 점들이 경제적 효과와 이제 기술적인 그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더 큰 것들입니다. 그리고 쟤네들은 이제 융합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산업들이거든요. 이거는 그 2018년 경에 컨설팅 업체에서 해외에 있는 대표적인 헬스케어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저런 식으로 세그먼트들이 푸드, 뷰티, 헬스가 융합되어서
보통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융합되어 있는 곳에서 산업적 가치, 뭐 성장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인데 재미있는 거는 보시면은 그 가장 많이 융합되어 있는 게 well conditioned입니다. 헬스 영역에서. 그래서 뭐 7개, 9개 막 이렇게 되어 있죠. 저희들이 보통 그 명확한 정의는 없습니다만은 웰빙이라고 하면은 좀 더 이제 멘탈 헬스케어에 대한 강점이 꽂혀 있는 것 같고 웰 컨디션드라고 하면은 이제 약간 피지컬한 어떤 그런 건강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웰 쉐입드는 말 그대로 아름답게 보여지는 뭐 그런 것이죠. 예, 미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웰케어는 전통적인 웰빙이 좀 더 입체적으로 확장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웰 컨디션드, 웰 쉐입드까지 추구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작년부터 산자부에서 주관하여서 최초의 웰케어 관련된 정보 R&D 사업이 기반 구축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3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그 한 5,000분 정도 되는 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헬스케어 뷰티 그리고 영양, 유전체, 마이크로바이옴 뭐 이런 연결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이 데이터들을 이용한 다양한 BM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사업들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그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 막 6,400종에 이르는 뭐 물론 저거는 일반 공공 데이터도 합쳐진 거긴 합니다만 뭐 그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고 보시는 것과 같은 뭐 웰케어 데이터 허브 같은 것들을 지금 현재 구축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용을 외부에서도 하실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웰케어는 보시는 것처럼 영역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고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지금 현재 이 웰케어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고자 하는 기업들이 지금 현재 웰케어 협회를 이루고 있고요. 뭐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 데이터 기반 뭐 그 비만 예측을 한다든지 뭐 그 맞춤형 뭐 대사증후군 관련 미니 보험을 국내에 있는 보험사랑 같이 개발하는 것도 있고 MBTI 같은 비만 유형 지수를 만드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단순한 몇 가지 입력을 받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모아놓은 데이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스킨케어와 관련된 맞춤형 화장품과 관련된 뭐 비즈니스 모델도 있고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웰케어 산업이라는 것이 이제 글로벌리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지능 웰케어 산업협회 영어로 키위라고 저희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키위가 출범을 했고요. 지금 현재 150개 정도 되는 기업이 현재 가입해 있고 KB손해보험과는 데이터와 관련된 자문 계약, 공급 계약을 맺고 공동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J제일제당의 자회사로 CJ 웰케어라는 것도 작년 11월 달에 출범을 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키위는 언론에서 찾아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 여기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이런 그 데이터를 통한 융합적 협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저희 키위의 문을 두드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인공지능이란 단어 이제 미디어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쉽게 접할 수가 있죠. 이 인공지능으로 인한 헬스케어의 변화점 그리고 미래 헬스케어 산업의 모습에 대해서 발표를 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박예진 대표님 좋은 발표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네 번째 발표 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파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이란 주제로 송혜룡 교수님께서 발표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교수님께서는 고려대학교 구루병원, 또 경상대학교 병원, 미국 시카고 노스웨스턴 대학 부속 소아기념병원, 그리고 미국 메릴랜드 대학 커남병원 등 오랜 시간 동안 이 정형외과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수많은 논문과 저서 활동까지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자, 송혜룡 교수님을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나운서님 소개 아주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정형외과가 전공이고 그동안에 개방 실험실이란 그 국책 사업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이 디지털 헬스케어 웨어러블 회사들 한 200개 회사들과 같이 저희들이 이제 활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파 산업이 어떻게 이 디지털 헬스하고 연관이 되는가? 사실 연관은 없는데 연관을 시켜야만이 이제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 조사를 해보니까 스파 진흥원에서 보낸 자료를 보니까 이제 온천 성분이 아주 다양해요. 보면 여러 가지 성분이 있고 기능도 다양하고. 그래서 이제 온천 효능에 보면 대개 이제 피부 아토피, 건선 이쪽으로서 이제 임상 시험에 논문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헬스 스파에 이제 임상시험 센터하고 온천의학연구소 대전대학교 그리고 이제 순천향대학교 병원 순천향대학교에서 이제 피부 질환 주로 이제 피부 질환에 관해서 했고 이제 만성 통증 그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대개 이제 온천하면 이제 연세 드신 분이 찾게 되는데 이제 노인 고령화가 되는데 대개 보면 이제 60세 이상에서는 무릎이 아프고 뇌경색증이 오고 파킨슨, 협심증 이런 질환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온천 치료에 대해서 이제 임상 시험을 한 게 있는데 보면 고혈압, 무릎 관절, 비만, 피부 질환에서 이제 일주일에 3번씩 30분씩 해서 효능을 이제 했다 좋다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다 설문조사고 정확한 데이터가 이제 뒤에 받침을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이안 그룹 태국 후이안에 뿐만 아니라 여러 그 온천 스파 쪽에 이제 하는 고코 하스피탈리티 그룹이 있어요. 여기는 보면 이제 이 유럽인들이 마지막 15년, 20년을 이런 지역에 가서 살라고 한 20억씩 갖고 와서 한 평생 이제 가는 거예요. 이 주위에 병원이 많이 있는데 여기도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사지하고 목욕만 해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은 보면은 인지 건강을 해주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해서 이제 이걸 하나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하는 거는 아까 여기 보면은 그 시작할 때 그 광고가 나왔듯이 이 의료적 효능을 어떻게 표준화 시킬 것이냐. 그리고 이 표준화 시키기 위해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되고 또 아까 전 발표자들이 했듯이 생체 신호를 측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인공 다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피부 질환, 우울증, 수면 장애, 스트레스, 관절염, 만성 질환에 온천이 다 좋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냐? 좋다는 건 알아요. 그러면은 이제 분야별로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또 하고 있는 게 의사들이면서 교수들이 창업하는 회사가 한 200개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부하고 그걸 5년 전부터 연합을 시켜서 지금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를 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다 들어가야 돼요. 인바디 것도 들어가야 되고 손목도 들어가 이런 걸 통폐합해서 핸드폰에 자료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도 관리를 해주고 또 오프라인으로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하는 거는 이 스파 이 온천 있는 데는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옆에 붙어야만이 젊은 사람도 올 수 있고 그다음에 한 번 왔다가 또 팔로우업을 해주고 건강관리 시스템도 같이 붙여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산업화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지 못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오프라인 센터에 검사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DNA 검사하고 그 유전자 검사, 타액 같은 걸로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에 인지 장애라든지 근골격계 피부,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음식도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그 스파 옆에 이제 그런 공간을 예를 들면 뭐 항노화 센터 비슷하지 안티 에이징 이런 걸 같이 해가지고 해야만이 이 서바이벌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3년 전부터 항노화 센터와 이 플랫폼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자체하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우리 스파 하는 장소에도 여기 보면은 항노화 특화 있고 치매 있고 아까 치마 나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재활,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도
같이 이런 재활 파트라든지 인지, 근골격계, 만성질환 이런 걸 도와줄 수 있는 디지털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디지털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래서 여기 얼마나 좋아졌던 그게 이제 빅데이터가 돼야지 논문이 나오고 온천마다 좀 틀릴 거예요. 어떤 온천은 피부에 좋고 어떤 온천은 관절염에 좋고 아니, 그런 걸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냥 좋다 말만 돼 있지.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런 등산할 때 보면 등산로 입구에 이런 걸 설치해 가지고 측정을 해요. 그래서 데이터가 바로 블루투스로 보건소로 넘어가요. 아까 그 전 발표자들이 말을 했잖아요, 그지? 그래서 우리도 스파 산업 할 때 이런 걸 이제 같이 동반해가 건강 모니터링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해서 이제 같이 붙여줘야 된다는 게 지금.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스파 하기 전에 마사지 받을 때 이 VR, AR로 태국에 간 것처럼 한다든지 그런 VR, AR로 인지 장애를 이런 시설들이 스파 옆에 같이 붙어 있어야지 스파 산업이 활성화되고 많은 관객들이 우리 백화점 하듯이 하면 이제 이거는 이제 멘탈 스트레스 관리해 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스파 옆에 이런 디지털 웰리스 체험관도 만들어야 돼요. 메타버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이제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그래서 인지 훈련은 아까 많이 나왔죠. 이런 VR, AR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룩시드라는 회사한테 한 150억 투자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이 버스를 만들어서 지자체에 가가지고 VR, AR로 인지 장애를 측정하고 또 치료도 해주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이제 산업에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많아요. 수백 개 돼요. 거기 보면 이제 머리에 인지 장애 해주는 거고 뇌 기능에 이제 도와주는 이런 서비스 산업이 옆에 같이 건강 디지털 헬스 웰리스 산업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손목시계를 한다, 이제 밴드로 해가지고 뭐 여기 또 스파 옆에 이런 치매 로봇 갖다 놓고 나이 드신 분들 옆에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또 만들 수 있어요. 피부 질환은 피부에 좋다 소리만 하지 말고 이 3차원 피부 측정기를 만들어서 이 피부를 측정해서 온천에 하고 나서 얼마나 좋아졌다 하냐 이건 빅데이터를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논문이 나와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고 있어요. 외국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도입을 해서 접목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쭉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이게 확산이 되면은 이 의사와 환자와 보호자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하는 소통하고 건강 관리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하는데 예를 들면 요거는 이제 심장에 붙이는 패치예요. 패치인데 지금 저 원주에서 이 의료 특구 원격 의료 허락을 받은데요. 그래서 패치를 붙이고 2,000명이 소금산 출렁다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데이터들이 원주 세브란스 병원에 넘어가는 거예요. 산 오르려다가 협심병 걸려 죽는 사람 많잖아요. 스파도 똑같아요. 사우나에서 우리 연예인들 몇 명 죽었잖아요. 살 뺀다고. 그래서 찬물 뜨신 물 왔다 갔다 하다가 사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미리 건강 관리를 디텍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이거는 손목으로 혈압계 재는 거예요. 보시면 이거는 이제 당뇨 패치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그럼 당뇨에 좋다. 그럼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제 근골격계는 이제 뭐 넘어갈게 이런 관절염이 있고 근감소증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근감소증에 대한 합병증이 쫙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근감소증을 예를 들면 무릎 환자, 관절염 있는 환자를 온천을 했더니 한 달간 온천에서 얼마나 잘 걷는가. 신발에 깔창을 달아야 돼요. 신발에 해서 테스트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한 6m 걷든지. 그래서 온천을 한 2주 했더니만 좋아졌다. 이런 에비던스를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져가야 된다. 산업이 활성화되려면. 지금 이 회사는 솔티드는 깔창에 이제 골프 쪽 그 전공적으로 얘도 한 100억 투자 받아서 지금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무릎 관절에 이제 센서를 달아가지고 구부렸다 폈다 하는 걸 이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낙상도 이제 근감소증이 되게 있는데 이건 인바디하고 저희들이 이제 임상 시험 하고 있는데 이런 이 근감소증 그 하지 근육 보강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밸런스도 있고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스파 산업에 붙여서 같이 해야지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 제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지자체하고 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쭉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근육량도 재야 되고
비만 측정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환자 맞춤형으로 이제 운동을 처방을 하는 거예요. 어떤 운동이 좋다. 그럼 여기 와서 온천도 하지만 자기 건강을 모니터링해서 인공지능을 돌려서 이 사람한테는 적당한 운동이 어떤 게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거 이제 보면 이제 온천 하기 전에 하고 후에 이런 각도 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깨가 아픈 사람이 잘 안 올라갔는데 온천에서 얼마나 올라왔다. 이걸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요 올 때 보니까 그런 회사가 있던데 그거는 이제 정적인 데인데 이런 이제 각도 움직이는 이런 것도 이제 스파 산업에 같이 해서 운동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따라 몸을 맞추면은 운동이 되고 간절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이거는 이제 상체 운동회가 손으로 끄면 운동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온천 같이 붙어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건강 관리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이런 이제 체형 측정하는 이런 시스템이 같이 옆에 있으면 총체적으로 되지 않겠나. 그래서 결국에는 이 디지털 헬스케어는 핸드폰에서 병원으로 넘어가고 의사와 환자와 보호자가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집안에서도 이 노인들 이제 걸어다니고 할 때 이제 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자 맞춤형으로 이게 돼야 되고 결국에는 스마트 시티 컨셉. 요즘 아파트 지으면 다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병원하고 연동이 돼 있어. 결국 이제 보험회사들이 붙어야 산업이 또 활성화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의 스파 산업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다소 주춤했습니다만 다시 활기를 띠고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에 대해서 송혜룡 교수님의 고견을 나눠주셨습니다. 발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오늘 컨퍼런스의 마지막 연사분을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엔데믹 시대 스파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이병권 건양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교수님께서 발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교수님께서는 오스트리아의 다뉴브 대학교 의과학대학원 명예교수로 산업통상자원부 지능형 의지보조 및 의료용 이동기기 트랙 레코드 구축 사업단 단장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병권 교수님을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건양대학교 물리치료학 교수로 있는 이병권입니다. 앞에 우리 송 교수님께서도 제 준비한 내용과 굉장히 중복되고 앞에 연주하신 분들이 내용이 많이 비슷한데 오늘 저는 이제 전공 자체가 재활이라든가 물리치료, 기능, 신체의 기능에 대해서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앞에 연주자분들과 중복되지 않는 것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박람회의 오프닝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스파 문화 자체가 입욕 중심에서 힐링 그리고 치유 개념으로 넘어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이 이제 스파와 디지털 헬스케어를 갖다 접목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마사지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주로 스파에 있어서 적용하는 방법이었었는데 과연 우리가 이제 봤을 때는 액티브로 가느냐, 패시브로 가느냐,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지금까지 스파를 했을 때는 주로 내 몸을 수동적으로 남의 어떤 그런 처치라든가 기계적인 자극에 대해서 릴렉세이션 시키는 것이 주를 이루었는데 저희가 보는 관점, 이렇게 이제 재활이라든가 다른 파트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액티브하게 이 스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액티브하게 사용할 수 있고 거기에서 느낄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주안을 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스파와 디지털 헬스기기를 접목시킬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서나 이 섹션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선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는 굉장히 이제 많은 테크놀로지적으로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되어 있고 우리가 어떤 장비를
과연 스파라든가 물, 센서링 하는 것이 얼마나 노이즈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것이 걱정이 되었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필드에서 사용하는 모든 그 헬스케어 장비를 어떻게 하면은 이 수중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느냐라는 것을 저희들은 주 테마를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여러 분야별로다가 정신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분야, 소아, 노인, 근골격, 신경계 접목을 안 시키는 데가 없고, 또한 뭐 진단 평가부터 재활 장비, 치료 장비까지 폭넓게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다시피 이제 국내 공공건강관리센터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장비이면서, 물론 이런 모든 것이 하드웨어가 이제 각각 제각각의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처럼 맞춤형 개인 운동 센터를 갖다가 구축이 되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갖다 바탕으로 요즘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가 장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대학병원 및 스포츠 센터에서도 이제는 디지털 헬스케어 장비 자체가 일반화되어 있고, 이런 맞춤형 개인 운동 하는 것이 스포츠 의학센터 플러스 피트니스까지 아주 폭넓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국내 대학병원, 스포츠 센터, 스포츠 의학센터 다양하게 이용이 되고 있고, 또한 이제 외국 같은 경우를 보았을 때 앞에 우리 지금 충남 테크노파크에 있던 게이트 어널리시스 장비를 보셨을 거예요. 그것은 예전 같으면은 우리가 VR이라든가 4D, 요즘은 4D까지도 나오는데 걷는 위치라든가 걷는 방법, 걷는 속도를 다 매뉴얼화 시키고 개인에 따라서 맞춤형으로다가 그거에 단계별로 프로그램화 시킬 수 있는 것이 요즘 이제 독일이라든가 선진 그런 그 재활이라든가 의료가 발달된 데에서는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디지털 헬스 장비와 함께 오른쪽에서 보시다시피 수중에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가장 단순한 우리가 바이탈 사인을 측정하거나 밴드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명목으로다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잠깐 이 해외 사례를 잠깐 넘기고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5G를 이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단이라고 해서 현재 산자부 지원을 받아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물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센서링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벽을 느끼고 있었는데, 현재 인바디하고 몇 개 회사와 그리고 생산기술연구원 조합이 돼서 수중에서 모든 임상 데이터를 다 모을 수 있는 그런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기본이 된 디지털 헬스케어를 개발을 해서, 이런 것이 어떤 실증 데이터를 모으고 임상 데이터를 모으고 빅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현재 구현을 시키고 있는데, 동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건 이제 스파 시설용 5G 기반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그 실증 센터를 홍보하는 것인데, 국영연구소 그리고 대학병원 그리고 실질적인 그 임상 센터와 함께 이런 그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단입니다. 실질적으로 스파에서 어떤 노인분들이라든가 고혈압 환자, 기타 심장질환 그리고 허약 체질의 분들이 스파에 들어와서 이용하실 때에는 굉장히 주의를 많이 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이 사업단의 주 타겟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스파를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스파의 환경을 일정하게 항온, 항습 그리고 다양한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챔버를 갖다가 구현을 하고 유지를 하는 것도 이 사업의 하나의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이 궁극적으로 그 스파와 디지털 헬스케어를 갖다가 연결시켜서 지금 구현하는 것이 방금 그런 그 동영상을 보는 그런 측면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필드에서 사용하는 모든 재활 운동 장비를 어떻게 하면 수중에서 똑같이 이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뭐 전기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런 것을 어떻게 지금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스파와 관련된 기업 지원, 스파와 관련된 디지털 헬스케어 장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 브랜드 파워를 상승시킬 수 있는지 지역 내 재활 거점 병원이라든가 데이터 기반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은 개인형 그 맞춤형 서비스 노약자라든가 어떤 재활 장애인 이런 분들과 같이 어떤 맞춤형으로다가 개발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헬스케어에 있어서 스파 산업을 갖다 연동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스파 산업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패시브한 그런 수동적인 그런 개념이 집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액티브하게 디지털 헬스케어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느냐가 현재의 저희들의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는 그 스파 산업을 기준으로 스파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아산이라든가 다양한 온양온천, 도구온천 얘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에서 또 가까이는 또 유성온천까지도 저희들이 지금 스파를 기존에 있는 단순한 프로그램 위주가 아니라 디지털 헬스기기와 접목돼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공급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저희가 지금 뭐 앞에 많이 또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스파와 디지털 헬스 산업, 우리가 풀어가야 할 도전과 과제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이병권 건영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교수님의 발표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5분의 발표 들어보셨는데요. 오늘 컨퍼런스를 위해서 좋은 발표해 주신 5분의 연사분들께 다시 한번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 헬스케어 스파 산업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컨퍼런스를 통해서 헬스케어 스파 산업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인사이트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스마트 헬스케어 컨퍼런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